누구냐 너? 신종 도청수법. 문득 여러분들 스팸 전화 핸드폰 가입하라고 교환해 준다고 그런 전화들 많이 받으시죠. 어떨 때는 정말 깜짝 놀랄 때 있어요. 혹시 급한 전화인가 싶어가지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가끔 그런 긴급 전화를 올 때가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래죠. 그런 전화가 오면 솔직히 좀 놀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요즘 궁금해서 저도 이 스팸인 건 알지만 혹시나 해가지고 가끔 전화 받아보면 KT나 보험 가입하라고 그런 전화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전화들을 받으면서 가끔 문득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건 제가 실험을 한 게 아니라서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지금 예상 수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핸드폰 쓰는 사람 중에도 무선 인터넷이 무한으로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저같이. 그러니까 와이파이는 연결하면 되는데 무제한을 가입을 안 해놓은 사람들, 그러면 계속해서 해킹하기가 힘들겠죠. 스마트폰도 일종의 컴퓨터와 유사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해킹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특히 안드로이드는 제가 보기에는 아예 애플 거보다 보안이 취약하다고, 그리고 보안이 취약해 보이거든요. 왜냐면 소스가 오픈되어 있고, 누구나 이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보안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이 소스를 오픈해서 뭔가 해놓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보안이 취약한 게 있어요. 그 보안의 허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도 저 개인적으로는 애플 쪽보다는 보안이 취약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애플 쪽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잠궈버린다든지, 핸드폰을 해킹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비밀번호를 바꿔가 잠궈버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뉴스에서 종종 나오죠. 안드로이드 폰도 제가 보기에는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도청이라는 게 뭘까요? 그죠? 몰래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도청하는지를 몰라야 되겠죠.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청하고 있는 걸 몰라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수법이 가능하지 않나? 기술적으로 연구를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도청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이면 이 수법을 연구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도청 수법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스팸을 가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스팸이구나 이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터치를 해가지고 통화 종료 버튼, 빨간색 버튼을 이렇게 누르죠. 그럼 보통 전화가 끊어지잖아요. 그죠? 전화가 끊어지는데 안 끊어지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계속해서 통화가 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 그럼 저 사람은 전화기를 안 끊는, 동시에 안 끊는 거예요. 둘 다 통화 종료를 안 누르고, 저쪽에서는 계속 통화를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내 거는 종료를 시키겠죠. 그러면 내가 하는 말소리가 그러니까 나는 통화를 종료를 시켰지만, 저쪽 사람하고 계속 통화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겠죠. 그죠? 이건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에서 스마트폰 해킹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스마트폰 해킹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도 거의 일맥상통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봤던 스마트폰 해킹 방법은 뭐였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은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컴퓨터 같이 전원을 끄고 켜는 게 아니라 내장에 배터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해킹만 하면 언제든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해킹만 한다면 언제든지 작동이 가능한 예비 전력만 있으면, 배터리가 조금만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작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봤던 거는
카메라도 작동시킬 수 있고, 그리고 화면이 이렇게 검은색 화면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왜 절전 화면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안에 있는 모든 기기들이 저쪽에서 작동을 시켜서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럼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리셋을 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재시작을 시키는 거죠. 그죠? 한번 리부팅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괜찮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구글이 안드로이드 인수를 했으니까, 구글도 좀 보안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제가 버전이 좀 낮은 버전이긴 한데, 구글도 만약에 이 파일을 보면 좀 보안에 대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죠? 강화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최근에 한동훈 그 검사장의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잠궈버린다. 애플 같으면 9번 틀리면 잠궈버린다면서요. 그런 거라든지. 옛날에 애플은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 사건. 그 테러리스트가 그 애플폰을 사용했었는데, 그 정부에 협조를 안 해줬던 사건이 있었죠. 트럼프 때였나? 소스 코드 내놔라 이랬는데 애플에서 안 풀어줬죠. 어쨌든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죠? 그럼 안드로이드는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드로이드는 그런 기사가 안 나는 거 보면, 그죠? 그렇다고 뭐 애플 쓰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애플이 좀 가격이 조금 비싸니까. 어쨌든 핸드폰, 왜냐면 개인정보 너무 쉽게 해킹이 가능하고, 너무 쉽게 개인정보를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공공 와이파이 쓰고 있는데, 어떤 보안업체, 그때 그 유키즈였나? 어떤 보안 전문가 화이트 해커가 나와가지고 하더라고요. 정부 공공 와이파이는 100% 해킹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렇게 상관없어요. 사생활이 깨끗하면. 그렇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공공 와이파이를 썼다가, 해킹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죠, 그죠? 할 때마다 그런 거 신경 써서 또 해야 되고, 그것도 솔직히 좀 스트레스예요. 내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을까? 내가 누구랑 통화하는 게 노출되지 않을까? 솔직히 스트레스예요, 그죠? 사람이 그래 뽑기가 살겠습니까? 그 방법은 저도 나름대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법 공부를 해가지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 나름 법을 독학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법에 위촉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도청이나 해킹을 당해도 사생활 깨끗하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좀 도청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글쎄, 그 이준석 씨 사태가 최근에 오늘 좀 안 좋게 결론을 났는데, 글쎄, 저는,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이준석 군한테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선거를 잘했고 못했고 그걸 떠나가지고, 이준석 군한테 이미 사형 선고 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죠. 한 정당의 윤리위가 한 개인에게 초법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한 거죠. 한 인간을 어떤 사형 선고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이게 그 내용도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과거에 내보냈던 윤리위에서 과거에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탈당을 시킨 적이 있어요. 박계동 의원이었나? 제 기억으로는. 박계동 의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룸사롱에서,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약간 어떤 성적인 행위를 했었어요.
그걸 누가 몰래카메라를 찍어서 언론에 뿌렸는데, 근데 그 의원의 행동은 뭐 잘못됐다고 봐야죠. 잘못됐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증거 수집 과정이 어떠냐, 이 말이죠. 불법이죠. 도찰 아닙니까? 증거 자체가 도찰이에요. 그죠? 대한민국은 엑스파일법이라는 게 있어요.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 인정이 안 된다라는 판례법이 있어요. 그게 그때 당시 어떤 국정원이었나? 국정원이 대한민국 주요 인사 전화를 다 도청을 해가지고 언론사에 뿌렸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화 내 도청한 내용 안에 이제 어떤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이 증거 자체가 불법으로 수집했기 때문에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엑스파일 판례라는 게 있어요. 그 박계동 의원의 물론 박계동 의원 행동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증거 수집을 한 것 자체가 이미 불법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박계동 의원은 의원직은 유지가 되고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당선은 그 다음에 안 되게 됐죠.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죠? 요번 그 이준석 씨 사태를 이렇게 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죠? 이제 꽃이 좀 피려고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분위기 좋아져고 예당도 되고 해가지고 뭔가 좀 뜻을 펼쳐보려고 했는데 먹잇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개파 간의 세력 다툼이죠. 여당이 됐으니까 이제 토사구팽하는 거죠. 그죠? 준석권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미 계획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 스타일 그 세력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180석이었고 그죠? 180석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었고 여기 국민의힘은 100석 겨우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대통령 선거를 이길 확률이 매우 낮았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지면 모든 책임을 준석권한테 떠넘기고 이제 내보내려고 그랬었겠죠. 그랬는데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고 지자체 선거가 지면 또 내보내려고 했는데 지자체 선거도 이겨버렸어요. 그죠? 이제 지자체 선거 그래도 구실이 없으니까 이제 이상한 구실을 해서 내보내는 거죠. 그죠? 내부적인 어떤 사정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글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있을 일을 지켜보면 알겠죠. 이제 한 명 한 명 만약에 내보내겠죠. 근데 지금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김은혜 씨 정도 나갔죠. 김은혜 씨 이미 경기도지사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준석 씨 나갔죠. 그러면 이제 배현진 씨 내보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허은하 씨 그분 내보내겠죠. 근데 허은하 씨는 못 나갈 거예요. 왜냐면 비례라서 지금 당이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물론 관리는 같이 하지만 비례대표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당이 간섭을 못하게 돼 있죠. 어쨌든 정당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허은하 씨를 내보내기 힘들 거예요. 분리가 돼 있어서. 근데 이제 허은하 씨는 다음에 이제 총선 때 못 나오게 하겠죠. 공천 안 하겠죠. 그죠? 공천 안 하겠죠. 배현진 씨도 어쨌든 임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중간에 내보내진 못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알겠죠. 총선 때 공천을 안 하겠죠. 그죠? 총선 때 공천을 안 하겠죠. 그러면 당내 권력 다툼에서 내보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앞으로 그런 일이 있겠죠. 그죠? 좀 안타까워요. 그죠? 근데 그렇게 지지율이 뚝뚝 앞으로 계속 떨어지겠죠. 그죠? 한 명 한 명 쳐내면 이제 뚝뚝 떨어지겠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한국의 정치를 바꾸는 걸 원했기 때문에 지지를 했는데 그 개혁 세력을 다 내보내버리면 어떤 식으로든 잘 이렇게 소통을 안 하고 개혁 세력을 다 내보내버리면 지금 남아있는 그런 세력들은 예전과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탄핵 때와 다를 게 없어요. 그죠? 아무도 일 안 하고 노는 세력,
그죠? 그거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윤리위에서 저렇게 초법적인 행동을 한다는 건 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죠? 검찰에 수사를 넘기든지, 심지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윤리위를 연 게 아니라, 윤리위가 먼저 열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그죠? 시야는 거의 초법적인 그런 윤리위에서 행동을 하고 있죠. 만약에 이렇게 박계동 의원처럼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한 게 있으면, 준석군도 그렇게 울먹이진 않겠죠. 그죠? 그냥 의심이 된다? 받은 걸로 의심이 된다? 이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죠? 안타까워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준석 군이 저렇게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내 자기 세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기를 쉴드 쳐줄 수 있는 세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너무 정치를 너무 순진하게 하는 게 아닌가? 원래 정치라는 게 앞에서 압수하고 뒤에서 칼 꽂는 게 정치인데, 정치를 너무 쉽게 본 게 아닌가? 그죠? 그냥 나만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그죠? 정치는, 요즘에 최근에 어떤 드라마, 인사이더라는 JTBC 드라마 있죠? 그죠? 인사이더라는 JTBC 드라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정치예요. 뒷조사하고 도청하고 증거 수집하고 해가지고, 없으면 만들죠. 없으면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일단 뿌리고 보죠. 진실이든 아니든. 저는 그런 일을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근데 저는 개인이니까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준서씨같이 저렇게는 안 하겠지만, 사람 하나, 이렇게 병신 만드는 게 일도 아니죠. 그죠? 언론하고 짜고. 그래서, 자기 세력이 굉장히 커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든지 세력이 높든지, 어떤 식으로든 해야 돼요. 그죠? 정치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정 안 되면, 오늘 또 아베 총리가, 산탄총 맞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당에서 그런 쇼 같은 거 많이 한다고. 산탄총을 막았으면, 글쎄요. 심정지 상태였다 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부활을 한다면,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들이 정치적인 쇼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죠? 안에다 방탄조끼 같은 거 입고 총을 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무튼, 정치라는 건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서스럼없이 해요. 그죠? 어쨌든 준석군이 만약에, 본인이 그런 게 아니라면, 본인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만약에 본인이 진짜 그런 상납을 받았다면 기자회견하고, 국민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죠? 만약에 아니라면, 끝까지 싸워가지고, 본인의 어떤, 무죄를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왜냐면 지금 한국 남자들이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톱 네버 사건도 그렇고, 민주당, 우리가 쭉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기사 올라오는 거 보면, 남자들이, 우리나라 무고죄가 무려 67%, 8% 되잖아요. 남자들이 그런 무고를 굉장히 많이 당한다고요. 설령 나중에 무죄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떠들어버린 남성은 굉장히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가장 최근 사건은 어떤 옆집의 아동을 어떻게 추행을 했다고, 자백을 안 했다고 심지어 징역 2년 받을 거를 6년 받았고 복역하다가 진범이 밝혀져서 무죄로 풀려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그럼 일일이 다니면서 전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이렇게 그 수많은 5천만 국민들 앞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믿어주지도 않을 테고, 그죠? 어쨌든 그 사람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무튼, 본인이 만약에 결백하다면, 뭐 좀 가물가물 하겠지만, 무죄를 입증하고, 알바이를 입증해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한국 남성들은 그런 모습을 보기를 바랄 거예요. 그죠? 여자가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남자가 그 억울한 누명을 풀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린 준석군을 응원할 거예요. 만약에 준석군이 했으면 좀 실망이겠지만, 만약에 아니고 누명이라 그랬을 경우, 우리는 준석군이 누명을 벗기를 응원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겠죠. 아, 우리가 누명 쓴 게 저 사람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그죠? 아무튼, 좀 심하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탄핵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아무튼, 신종 도청수법. 여러분의 핸드폰, 만약에 수상한 전화를 받거나 스팸 전화를 받았을 경우, 한 번쯤 전화기를 리셋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